이 시간에는 제가 그 기습특공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습특공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습특공을 이제 IBS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그 고무보트를 다루는 훈련이고, 그 목적은 그 고무보트를 타고 적지에 침투를 해가지고 바다로부터 침투하는 거죠. 이제 밤에 조용히 기습 침투할 수도 있고, 또 낮에나 또 밤에라도 강습, 고무보트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는데 엄청 빠릅니다. 모터 2개 달고 이렇게 하면 막 바다를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데, 그렇게 해서 강습 상륙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2가지의 상륙 방법이 있죠. 근데 기습특공이라는 것은 그런 훈련은 기습특공의 이제 목적, 기습특공대의 목적이랄까,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그 우군이 전혀 없는 적지역에 은밀히 침투해서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거, 이제 그게 주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그 IBS 훈련, 이제 기습특공 훈련을 받은 것은 한 5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 밑에 후임이 521기 후임이 오자마자 IBS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 도구 앞바다에서, 이제 바다에서 제가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 이런 영상을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노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사진 찍을 때는 막 웃고 있고 노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힘들죠. 여름 훈련은 좀 덜 힘들지만 가을이나 이제 겨울 가까이 되면 정말 춥고 괴롭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름에 이제 5월 달쯤에 그 IBS 훈련을 받았던 이야기. 그때는 K1 고무보트가 이제 신형인데, 신형이 나오지 않고 85년 여름 전이죠. 신형이 나오지 않고 15인승 고무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름 이전에 그 전역하신 분들, 85년도 여름 이전에 전역하신 분들은 K1 삼공물산에서 나온 K1 용골대가 있는 그런 고무보트, 모터를 2대 단 고무보트를 볼 수가 없었겠죠. 없었고 이제 전역을 하신 것이고, 이제 85년 여름 이전에 있었던 고무보트는 15인승 고무보트. 15인승인데 꼭 15인이 그걸 다루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15인승 고무보트를 여러 명이서 이제 키순서대로 딱 맞춰서 헤드캐리라고, 그때는 헤드캐링인지 헤드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헤드캐리라고 했었는데, 헤드캐리,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거. 저희 대대 연병장에서 그 펌핑 한다 그러는데, 고무 그 보트에 바람을 다 넣고 이제 몇 명씩 팀을 나눠서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제 이동을 하죠. 그 작업복 하다가 이제 그때는 낙가오리라고 불렀는데, 뭐 정확한 명칭은 요즘에는 정찰모다, 그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낙가오리라고 불렀습니다. 낙가오리가 일본 말 같은데, 벙거지 모자. 그때는 벙거지 모자를 쓰는 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봤죠. 그러니까 해병대밖에 못 봤는데, 해병대도 기습특공대와 수색대가 그 벙거지 모자를 썼던 것 같고, IBS 훈련을 할 때. 그전에는 그런 벙거지 모자, 정찰모가 없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정찰모를 쓰고, 이제 낙가오리, 벙거지를 쓰고, 고무보트를 이고, 우리 사단에서 그 도구 앞바다까지 이동을 하는데, 몇 킬로 되죠? 몇 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뭐 몇 킬로라도 많이는 안 되고, 몇 킬로 될까? 3킬로 될까? 4킬로 될까? 5킬로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제 15인승 고무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물론 이제 7인승 K1 고무보트도 무겁지만 이 무거운 게 응축이 모아져 있는 거하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건 좀 다른데, 처음에 IBS를 할 때 이제 쫄병 때, 2병 때죠. 아직 1병이 되지 않았을 때, 제 밑으로 후임이 한 3명인가 있었는데, 머리에 고무보트를 메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도구까지 갔을 때 목이 많이 아프다, 머리도 눌려서 아프다, 다리도 후들후들, 몸이 뻑적지근. 그래도 그렇게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쫄병은.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도구에 가서 그 고무보트 를 다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명 자켓, 그때 이제 구명 자켓이 그때 새로 나왔습니다. 신형. 옛날에 구명 자켓은 좀 다른 거였는데,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같은 그런 게 2개 있고, 또 뒤에 네모난 판이 하나 있고, 이제 그런 신형 라이프 자켓이 나왔고, 고무보트의 페달과 그 신형 라이프 자켓을 잘 정리를 해놓고, 이제 텐트를 치죠. 우리가 쓸 소대별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는 미리 병장들이 와서 쳐놓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1주일, 2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구류도 갖고 오고, 밥그릇도 갖고 오고, 총도 갖고 오고, 다 그렇죠. 이제 무장을 다 갖고 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IBS 훈련을 받는데, 쫄병들이 그 IBS 훈련을 받을 때는 헤드 캐리도 어렵고 그렇지만, 일단 눈치껏 이제 눈치껏 해야지, 잘못하면 이제 혼나죠. 이제 뭐든지 다 어려운데, 그 페달링 할 때, 페달링 할 때, 이 페달을 잘 못 맞추면, 이게 사진에서 도 봤지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할 때, 노를 저을 때, 양쪽에 탄 인원들이, 전부 다 일체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페달이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이제 선임들한테, 페달로 대가리 한 대씩 빡빡 맞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달을 물을 이렇게 얕게 찍으면은 고무보트가 빨리 안 나기 때문에 깊게 찍어서 쫙 밀어내는 쪽으로 깊게 찍어서 쫙 밀고 쫙 돌리고 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IBS 그 페달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원핑 덤핑 이렇게 보드 뒤집는 그거 페달맨 이제 그것도 했고, 또 IBS 훈련을 나가면 꼭 IBS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독법도 하죠. 독독법. 한 팀을 만들어서 한 팀이 7명이다 그러면 그 어디 갔다 오는 거, 그것은 이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서 하기 위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위장복을 입거나 그냥 작업복을 입더라도 단독 무장하고 그 낙가우리 정찰모를 쓰고 어디 갔다 오는 그런 독독법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구룡포 있는 데까지 그 작업복 입고 이제 팬티만 입고 뛰는 게 아니고 워카 신고 갔다 오는 구보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력 훈련을 한다 그래서 그 노를 저어서 한참 어딘가 가면 근 한나절 이상 막 한참 가면 밥도 도시락도 싸갔던 것 같은데, 한참 가면 포항 시립 화장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시체 태우는 데죠. 화장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밤에 거기에 도착해서 한 명씩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 명씩 그 시체 태우는 화고 속에 들어가서 사인을 하고 나오는 그런 훈련도 하죠.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그 놀래키려고 그 막 분장도 하고, 귀신 분장도 하고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뭐 가짜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가짜인지 알면서도 그 놀라는 해병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화장터 문 앞에 섰을 때 그 화장터에 못 들어가고 주저하는 그런 해병들도 있었죠. 저는 그런 걸 별로, 귀신 같은 걸, 사람이 겁이 나지 그 귀신은 겁이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화장터 문을 열고 쑥 쉽게 들어갔는데, 옆에 이제 관짝 같은 게 막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관짝이 싹 열리면서 시체 같은, 막 이렇게 귀신 같은 그런 형상, 그렇게 분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싹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겁주고 막 그런 거죠. 담력 훈련한다면서. 그럼 이제 화구가 있는데, 화구가 이제 관이 들어가서 시체를 태우는 곳이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시체를 태운 막 역겨운 누린내. 좀, 그런 냄새를 평소에 잘 맡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죠. 근데 역겨운 막 그런 시체 태운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역겹다. 근데 이제 그 시체 태운 역겨운 냄새보다, 그 안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좀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촛불을 켜놓고, 종이 한 장이 있고, 자기가 그 사인을 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인하다가, 따뜻해서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좀 멈춰 있는데, 밖에서 빨리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런 이제 IBS 훈련을 할 때 그런 이제 담력 훈련을 하기도 했고, 담력 훈련 하면서 잘 못한 친구들은 좀 혼나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있고, 배가 고파서 어떤 선임이, 제 위의 선임이 중대 선임하사는 당시에는 이제 중대장님 다음인데, 중대 선임하사님이 먹어야 할 밥을 먹어가지고 단체로 IBS 폐달로 빠따도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IBS 훈련의 어려운 점은 그 헤드캐리를 하는 거, 이제 헤드캐리 고무보트이고 4단에서 도읍까지 가고 또 올 때도 그렇게 왔는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이제 헤드캐리를 많이 하고 막 헤드캐리 선착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병 기습특공대 그 도구의 추억하고 올린 사진에 보면 막 웃는 사진이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웃고 즐거운 게 아니었다. 진짜 힘듭니다. 헤드캐리도 하고 선착순도 하고 또 선임들이 막 혼내고 훈련 끝나고는 집합도 시키고 막 그러죠. 바다 한복판에 나가면 이병들은 엄청 겁이 나죠. 근데 막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라이프 자켓을 차고 있어도 바다에 빠지는 게 두렵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다 빠질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달맨을 했는데 고무보트를 탁 뒤집으면 제가 이제 고무보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혼자 있을 때 약간 약간 두려움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랬었고, 뭐 똑똑법 하면서 어디 갔다 오려면 그것도 힘들고, 화장터 가서 담력 훈련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뭐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기파 뚫기라는 게 있는데, K1 고무보트가 나온 다음에는 그 기파 뚫기라는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중대 전체가 이제 소대별로 기파 뚫기 시합을 했는데, 기파 뚫기가 뭐냐면,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 뭐 서핑 한다고 하죠. 그거 이렇게 바다를 타고 막 오는 그런 레저 스포츠가 있죠. 이렇게 조그만 조각배 같은 거 타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해병대가 했던 그 기파 뚫기 훈련은 그 파도가 이렇게 쳐서 계속 이제 오면 엄청 이렇게 파도가 크게 치면은 그 파도를 뚫고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센 날, 파도가 없는 날은 잔잔하지만 파도가 센 날. 그래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저어서 막 여러 명이 힘껏 막 이렇게 나면 파도가 이렇게 오고, 우리가 고무보트를 타고 오면 딱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쓰거나 뭐 심하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뒤집어지면은 고무보트에 탔던 사람은 다 이제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깃바 뚫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파도가 세면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이게 갈 때는 막 다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왔다가 쫙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고무보트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와서 탁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는데, 이제 왔던 파도가 다시 물러가면서 내 발을 잡아서 거대한 힘이 끌어간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사람을 쫙 끌고 가죠. 근데 그 라이프 자켓을 차고 있어도 그 굉장히 겁이 나고, 진짜 조금 진짜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 몸을 쫙 파도가 끌고 가는데, 이제 쳤던 파도가 이제 다시 들어갈 때 끌고 가는데, 막 그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 깃바 뚫기도 그 굉장히 위험한 훈련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중대장님이 소대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느 팀이 저 파도를 뚫고 그 바다로 나가나, 그런 이제 시합을 종종 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그 IBS 훈련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요령이, 이제 깃바 뚫기를 잘하는 팀은 딱 오다가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죽는, 파도가 주기적으로 오다가 한 번은 약하게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뚫고 나가서 1등을 하고 뭐 그랬던 게 있고. 그 바다 한복판으로 이제 일개 중되면 고무보트가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바다 한복판에 나가면 이제 비 오는 날 파도가 큰데 출렁출렁하죠. 이렇게 출렁출렁한데, 열 몇 대를 모아서 이제 다 연결하면 이제 큰 배 하나씩 고무보트 하나씩 모으면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죠, 고무보트가. 근데 거기서 이제 중대원 총원이 노래자랑,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추억인데, 비가 부슬부슬할 때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파도를 타고 놀면서 노래자랑을 하고, 그 숨겼던 담배, 이제 은하수였는데 그때 담배가 비닐봉지로 꽁꽁 싸서 라이프 자켓 속에 숨겨서 갖고 왔던 그 담배를 서로 나눠서 한 대씩 필 때, 저는 이제 담배를 그때 뭐 잘 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뻐끔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제 뭐 담배 피는 낙 훈련이 힘드니까 잠깐 쉴 때 담배 피는 낙으로 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비 오는 날 바다 한복판에 나가서 그 파도를 타면서 여러 명이 100명 정도가 노래 잘하는 친구가 이제 노래도 부르고 담배도 폈는데, 담배 맛이 정말 좋았다, 이제 그런 추억. 이제 IBS 훈련을 여름에 할 때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을쯤부터는 진짜 엄청난 고통스러운 IBS 훈련이 시작되죠. 여름 훈련도 쉬운 건 아닌데, 가을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 여름 훈련을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캐리의 어려움, 그 다음에 원핑 덤핑 하는 거, 처음에 바다를 처음 이렇게 대면했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구룡포까지 막 한 20km 떼어서 갔다 오는 거, 화장터 훈련, 담력 훈련, 그런 게 있었죠. 제가 처음 그 IBS 훈련, 기습특공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 특히 IBS 대대에 있었던 해병 전우들은 다 이와 같은 추억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